14.6인데요. 여기는 이제 방향도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방향도함수. 방향도함수 자체를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요. 어떤 함수가 이변수 함수가 f의 xy가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점에서 x축 방향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정하는 거죠. 얘가 누구였냐면 얘가 점 A에서 그래서 A에서의 편도함수, 편미분계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만들고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방향을 만들면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또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a, b를 대입해서 그 방향으로의 편미분 계수를 정했어요. 이건 이제 x축 방향, y축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이제 우리 마음대로 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위 벡터를 하나 만들고 이 단위 벡터를 h와 k라 할까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단위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어떤 제 정의역이 A, B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혹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지는 단위 벡터의 방향으로 이제 이쪽을 정하면 이것은 A, B 더하기 T의 U 벡터가 되고 이 값은 A 더하기 TH 그 다음에 B 더하기 T의 K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이런 방향이야. 그래서 방향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점이 AB, 여기 점이 AB. 그래서 x축 방향, y축 방향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 이렇게 줘볼까요? 이렇게 주면 여기가 이제 A 더하기 T의 H 값, 그 다음에 B 더하기 T의 K 방향. 그래서 방향이 주어진 경우에 이쪽 방향, 점 AB에서 이 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 얘를 이제 구하자. 얘를 보고 점 A에서 U 방향의 방향도함수라고 불러요. 디렉셔널 데리베티브에서 U 방향, U는 지금 그때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크기가 1로 그래서 점 AB에서 단위 벡터를 이렇게 줬을 때 그 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정의하면 그 방향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때의 값에 대해서 H와 K 값이 T 값이 매우 작아질 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T분의 F의 나중점 A 더하기 TH 값 B 더하기 T의 K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F의 AB 값을 대입을 해요. 이만큼을 대입한 값이 방향도함수야. 그래서 주어지는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 그러니까 X축 방향, Y축 방향이 아니라 그 이외의 방향으로 주겠다는 뜻인데요. 얘가 방향도함수.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내면 이게 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A 더하기 TH 값 B 더하기 T의 K 값에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A를 붙이고 B 더하기 T의 K 값 그 다음에 얘를 빼줬죠. 그 다음에 원래 없던 식이니까 얘를 다시 더해줘요. 그래서 B 더하기 T의 K 값 원래 있던 값 F의 AB만큼을 이렇게 다시 넣어줘요. 이만큼으로 다시 T가 정리를 하면 이 값은 T가 0에 가까이 갈 때 F의 A 더하기 TH B 더하기 T의 K 값이고 F의 A 값에 B 더하기 T의 K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에 대해서 여기를 TH로 고치고 여기는 H가 되죠. H. 그 다음에 F의 A의 B 더하기 T의 K가 되고 빼기 F의 A, B가 되고 다시 여기를
t에 k로 고치고 여기를 이제 k를 곱해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이의 값은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에 a의 b 값이 되고 여기가 h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에 ab가 되고 얘가 k가 되는 거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방향도함수의 값은 점 A에서 U 방향의 방향도함수의 값은 이 값은 형태로 보면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 그 다음에 f를 y에 대해서 미분한 이 벡터와 h, k 벡터를 내적한 모양이잖아. 그래서 얘가 이런 모양이죠. 얘가 이제 내적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라. 그래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르냐면 그레디언트 F라 불러요. 그래서 점 A에서의 그레디언트와 단위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돼요. 이것이 이제 방향도함수가 가지는 큰 의미 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이때 다시 그레디언트,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데, 그레디언트 벡터를 정하는데 누구냐면 f를 x에 대해서 미분, f를 y에 대해서 미분에 얘는 이러한 벡터 값이에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가 있고 얘는 단위 벡터의 내적이에요. 그래서 방향도함수는 그레디언트 f의 크기, 내적이니까 u의 크기, 그리고 둘이 이루는 값의 코사인 값이거든요. 그래서 방향도함수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u의 크기 1이었어요. 이게 코사인 세타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가장 큰 방향인 거예요. 이 세타의 방향은, 세타는 뭐죠? 세타는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걔와 단위 벡터가 이루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면에서의 방향도함수는 이미 사실은 큰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죠. 큰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볼까요? f의 x와 y. 자, 얘는 이제 3차원의 공면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그래서 얘를 구하면 x에 대해서 미분 3x의 제곱 빼기 3의 y가 됐어. y에 대해서 미분 마이너스 3x 더하기 8y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를 전체를 바닥에다가 표시해 보면, 그레디언트를 바닥에다가 표시해보면 어떤 점에서 얘가 R2 스페이스일 때 x가 1이고 y가 1이면 x가 1이고 y가 1 이런 점이 주어지면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0의 5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점이 있으면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1을 대입하면 이 1에서는 이것의 그레디언트 방향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12 빼기 3이니까 이 1을 대입하면 그레디언트는 대입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2를 대입해서 12, 9가 나왔고 6하고 1에서 2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부2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쪽에서 이런 벡터가 이렇게 점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 1점에서 방향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어떤 공면이 있을 때 이 공면이 그림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이 1점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 1점에서 그레디언트는 이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으면 이 방향으로 올라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레디언트 방향과 같은 값으로 u를 정하면, 그래서 그레디언트 방향에 대해서 방향도함수는 그레디언트와 u의 내적 값이니까 그레디언트는 정해져 있고 u만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u를 정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단위 벡터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갈 때 공면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다 이런 뜻이에요. 코사인 스타가 세타 값이 가장 큰 세타 값은 0이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줘야지 제일 크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방향이 이제 어떤 방향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서 방향 도함수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구간은 어디냐? 이것은 그레디언트 방향이라는 뜻이야. 그레디언트는 어떤 방향이냐? 그레디언트는 어떤 방향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됐죠. 그레디언트는 어떤 방향인지를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차원을 높여서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면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RT 그래서 공면 위에 있는 이 점을 지나는 매개 변수 곡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f의 값이 그래서 x와 y와 g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어서 얘가 어떤 공면이 있어요. 이 공면이 있고 얘의 그레디언트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 f를 y에 대해서 미분, f를 g에 대해서 미분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얘가 그레디언트 f 값이에요. 차원을 높여서 우리가 형태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곡선의 식은 얘 곡선의 식이 xt 그다음에 매개 변수 곡선으로 yt 그다음에 gt를 이렇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면 위에 대입하면 f에 대해서 x of t, y of t, g of t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얘가 k를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f는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g에 관한 함수이고 x와 y와 g는 각각 t에 대한 함수라서 체인으로 해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어떤 모양이죠? f를 x에 대해서 미분, t에 대해서 미분, f를 y에 대해서 미분, y를 t에 대해서 미분, f를 g에 대해서 미분, g를 t에 대해서 미분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그 형태를 그대로 도입을 하면 f를 x에 대해서 미분, x 프라임의 t 더하기 f를 y에 대해서 미분, y 프라임의 t 더하기 f를 g에 대해서 미분해 g 프라임의 t가 되고 오른쪽 k는 상수였으니까 0이 됐어요. 이 값은 그레디언트 f와 r 프라임의 t의 내적이 얼마다 0이다 이런 뜻이고 그 말은 그레디언트 f는 r 프라임과 직교한다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는 r 프라임과 직교해요. r 프라임은 뭐죠? 접선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에 직교해요. 얘를 지나는 다른 곡선이 있어요. 이 접선에 직교하죠. 얘를 지나는 다른 선이 있잖아요. 얘에 대해서 직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어떻다? 이 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이런 곡선의 접선에 직교하니까 얘는 접평면에 직교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접평면에 직교하는 방향이야. 그레디언트는 이 점을 지나는 곡선의 접선에 직교하고 이 점을 지나는 곡선의 접선에 직교하고 임의의 이 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곡선의 접선에 직교하니까 사실은 이 그레디언트는 이것들의 접평면에 요 점에서의 접평면에 얘가 직교한다는 뜻이에요. 얘가 이렇게 그레디언트는 얘가 이 접평면에 직교한다고. 그렇게 되면 접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접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얘의 형태가 만약에 G는 F의 X와 Y는 어떤 K의 이런 제로의 모양이라면 주어진 형태에 따라서 이 값이라면 얘는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y,
x에 y에 z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런 모양이니까 이 점의 값을 여기가 a, b 그 다음에 뭐 c라 하든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점의 좌표를 x not, y not, g not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얘는 g g not의 값은 마이너스 f를 x에 대해서 x not, y not 곱하기 x 마이너스 x not 마이너스 f의 y 값에 x not, y not 값에 다시 y 마이너스 y not은 0으로 표현되는 저평면의 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g 마이너스 g not의 값은 앞에서 구했던 저평면의 식처럼 똑같이 x not, y not에 대해서 x 마이너스 x not으로 더하기 f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x not, y not을 대입하고 y 마이너스 y not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이다. 공면의 식이 주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구하는 것은 뭐 그렇겠지만 3차원 공면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저평면의 수직이다. 저평면의 수직이라고. 그래서 저평면의 수직이니까 2차원 곡선 위에서 2차원 곡선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접선의 수직인 거죠. 그래서 접선의 수직인 그 방향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레디언트고 그레디언트 방향이 공면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방향이에요. 이러한 형태로 다른 생각을 좀 해볼까요? 여기에 어떤 공면이 있어요. 어떤 공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면이 태백산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겨 있는 태백산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지점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치지 않는 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제일 빠르게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를 내 발 높이에서 얘를 잘라요. 그래서 이 높이를 이렇게 잘랐더니 얘가 뭐라고요? 얘가 이렇게 자르면 얘가 레벨 커브, 그래서 등 위 곡선이 되죠. 그래서 이 등 위 곡선을 이렇게 해서 잘라서 그려놓은 거, 이렇게 그려놓은 거, 얘가 바로 뭐죠? 등고선이죠. 등고선. 그래서 얘가 등고선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위치는 지금 여기라 할게요. 그래서 나의 위치가 여기다. 나는 막강 체력을 가지고 있고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은가를 생각해 보자면 말이야. 얘는 누구죠? 얘는 f의 xy가 어떤 값을 가지는 그러한 등위 곡선으로 만들었어요. 내 발높이에 잘랐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야? 접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나는 접선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나는 접선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가장 빠르게 이 산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접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3차원 공면에서는 저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곡선에서는 접선의 수직인 방향이 그레디언트 방향인 거야. 그레디언트 방향은 얘의 그레디언트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은 f를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것은 평면 벡터잖아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x좌표, y좌표가 있으면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어떤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저평면의 수직인 방향, 접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전개도가 등위 곡선의 식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지도에 보면 잔뜩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등위 곡선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 산 정상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출발한다면, 내가 이 점 P에서 출발한다면
내가 지치지 않고 막강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빠르게 이 산을 올라가는 경로를 하는 것은 접선 방향의 수직인 방향, 접선 방향의 등위곡선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접선 방향의 수직인 방향, 접선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접선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접선 방향의 여기 사이에도 다른 곡선이 있겠죠. 접선 방향의 수직인 방향, 접선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가면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경로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출발점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요.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르게 올라간다고 할 때 이쪽으로 이동해서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좋은 선택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얘는 이제 방향도함수와 그레디언트의 관계. 그러니까 함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레디언트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 함수가 정해져 있으면 바닥에 이미 그레디언트가 쫙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생긴 이 공면은 3차원 공면에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xy 평면에다가 xy 평면에서 얘 형태를 만들어 보면, 얘가 xy 평면이라고 보면요,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가 이미 다 정해지네요. 그레디언트는 얼마니까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x에 대해서 미분 2x, y에 대해서 미분 2y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점이 주어지면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점에서의 그레디언트가 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내가 전진해야 될 방향이 만약에 최대 가파른 방향이라면, 어떤 점에서 최대 가파른 방향이라면 여기에 있는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이 가장 가파른 방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레디언트 방향이라는 게 뭔지를 확인했어요. 방향도함수가 뭐였어요? 방향도함수는 편도함수와 다르게 편도함수는 x축 방향, y축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그레디언트는 모든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접선을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접선을 기울기를 구해가는 과정이 방향도함수를 찾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재미있죠.